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연경 강사라고 합니다. 얼굴 보고 대면 수업하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강의하게 돼서 좀 섭섭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새로운 기술의 새로운 문화를 저희가 그나마 익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위안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강의 경력은 한 25년쯤 됐습니다. 25년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늙은 것 같으네요. 그죠? 예. 처음에는 LG전자 PC교육센터라고 하는 LG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장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LG에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대기업에 납품을 하면 제가 그 대기업에 나가서 직원들에게 이 컴퓨터 어떻게 쓰는 거고 업무에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기술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용할 줄 아는 강의 내용은요, 일단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스마트폰 활용, 이런 기본 과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LG에 있을 때 기본적으로 회사에 나가서 강의했던 게 사무자동화, OA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막 보급이 되면서 제가 인터넷을 강의할 수 있는 곳으로 강의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천리안, 하이텔, 라우누리라고 하는 통신업체가 있었거든요. 그 전도연이 나와서, 전도연, 한석규가 나와서 했던 영화 접속이라는 그 화면에 나왔던 그런 통신이요. 자, 그 업체 중에 천리안이라는 업체로 자리를 옮겨서 그때부터 그래픽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홈페이지 제작하는 기술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포토샵, 일러스트, 웹디자인 관련 강의를 시작해서 강의를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더 이상 개인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시대는 지나갔죠. 대부분은 다 SNS로 본인을 알리기 때문에 홈페이지 만드는 강의가 이제 많이 없어졌었어요. 그쯤 제가 출판사에서 책을 여러 권 냈거든요. 컴퓨터 서적을.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 집필하는 집필진으로 그 책이 잘 돼서 연결이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그때 책 만드는 파트를 맡아서 집필을 했었거든요. 제가 일러스트랑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제품을 기술을 했었는데요. 인디자인이라는 제품이 책 만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하는 기술에서 이제는 책 만드는 기술로 넘어와서 지금은 다른 곳에서 1인 출판, 책 만드는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동영상 편집하는 과정, 그리고 플래시, 영상 제작하는 거, 애프터 이펙트 이런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과목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죠. 거의 못하는 거 없이 컴퓨터에 관련돼서는 25년 동안 한 분야에 거의 쉬지도 않고 일했다는 거는 그만큼 알매 폭이 넓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어지간한 것들은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책 아까 집필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집필한 책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컴퓨터 서적 한 15종 정도의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저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밴드에서 함께 하잖아요. 근데 밴드의 성격이 핸드폰으로 보는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가 올리는 영상이 핸드폰으로 봤을 때 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PC로 컴퓨터로 좀 크게 보시면 해상도가 좀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니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3개월이 기대되네요. 여러분들도 저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영상 확인하시면 반드시 그 아래쪽에 댓글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블로그 기업형 홈페이지처럼 만들기 1강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를 꼭 해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 1인 브랜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마 강연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 삼시세끼 밥 해주는데 그 밥 해줄 때 조금 더 예쁘게 데코해서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게 6개월이 지나고 봤더니 요리가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SNS에서는 그분은 요리하는 요리사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책도 내시고 강의도 하시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남편과 전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서 전셋값을 빼서 그걸로 전 세계 여행을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전 세계 여행하면서 다녔던 곳들을 사진 찍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메모해서 블로그에 올렸는데 어느 순간 돌아와 보니 블로거 여행자로 유명해져 있으신 거죠. 그 여행 전문가가 어느 순간 되신 거죠. 그래서 다시 그분도 책 쓰고 강의하고 뭐 이런 식의 본인의 업에서 확장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생기고 있는 거죠. 본인이 꾸준히 쌓아놓은 컨텐츠가 어느 순간 자신을 브랜드로 만들어주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게 블로그를 꼭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본인이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회사 홍보하는데 블로그가 되게 많이 쓰이겠죠. 근데 본인이 회사를 홍보하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요즘은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블로그 운영하시거나 SNS 운영하시는 분들을 훨씬 많이 뽑게 되시더라고요. 같은 조건이면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을 더 선호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게 되잖아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꿈꾸고 있죠. 그죠?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적절한 수익이 창출이 되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죠. 네이버에서는 공식적으로 네이버 애드포스트라고 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블로그에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이 돼서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의 인원에 도달하면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하시면 승인 조치가 낮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블로그에 광고가 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블로그 기자단 활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블로그가 조금 방문자가 많아지고 컨텐츠가 많아지고 이러면 쪽지 같은 경우나 메일이나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기자단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와요. 저도 쪽지하고 뭐 블로그 댓글로 많이 받았는데 저는 아직은 뭐 이런 활동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서 그냥 블로그를 순수하게 운영하고 싶은 생각이라서 하고 있진 않지만 블로그 기자단 활동은 하시면 수익이 발생하겠죠. 글을 하나 올려주시면 뭐 2,000원에서 5,000원, 뭐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그 비용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내실 수 있고요. 체험단 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물건을 받아서 써보고 블로그에 올리는 거죠. 물건은 써보고 제게 되기도 하고요. 뭐 비싼 물건일 수도 있고 싼 물건일 수도 있겠죠. 혹은 카페 음식 체험단으로 가셔서 음식 무료로 먹고 리뷰 써서 올리고 이런 과정을 활동하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CPS라고 하는 제휴 마케팅을 하실 수 있는데 일정 컨텐츠를 여러분 화면에 이렇게 컨텐츠로 뿌려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컨텐츠를 클릭해서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에게 일정 수수료가 생기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누르고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를 하면 일정 수수료가 생기는 거죠. 아무튼 이런 제휴 마케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쿠팡 파트너스도 이 제휴 마케팅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쿠팡에서 판매되는 물건을 여러분 블로그에 노출했다가 그분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을 하면 거기 수수료 뭐 3% 이런 정도의 수수료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그런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실제로 엄청 유명하신 분 같은 경우는 함께 공부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예 진짜 광고 형식으로 배너로
여러분 위젯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건데 위젯 배너로 장착하면서 한 달에 얼마씩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수익을 만들어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SNS 중에 왜 블로그를 해야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SNS는 다 하시면 좋아요. 솔직히 여러 루트의 거 다 하시면 좋은데 일단 기본으로 블로그는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대 검색 엔진에서 하는 SNS잖아요. 그래서 검색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블로그를 기본으로 삼고,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를 함께 하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많이 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강의 내용이 여러분 블로그 마케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강의는 아니에요. 저희는 마케팅은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하시면 되고요. 물론 글 쓸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노출이 잘 된다 이런 강의는 제가 해드리긴 하겠지만 저희 강좌는 블로그 마케팅에 최적화되어 있는 강좌는 아니고요. 저희는 블로그 디자인에 최적화되어 있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블로그가 마치 홈페이지를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사실 제가 홈페이지 디자인하는 강사였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은 블로그라 그래도 디자인을 훨씬 더 좀 깔끔하고 보기 좋게 해놓으면 방문하신 분들이 이 블로그가 조금은 전문성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블로그 디자인하는 쪽에 저희가 포커스가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기본적으로 글 쓰는 게 안 되면은 뭐 블로그 운영 자체가 안 되실 테니까 일단 스마트 에디터 3.0으로 어떤 식으로 글을 쓰면 되는지,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서 글을 써야 되는지,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넣으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저희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 강좌다 보니까 디자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포토샵이 제일 좋기는 한데요. 요즘은 디자인도 템플릿화가 되어 있어요. 진짜 데이터베이스가 엄청 많은 거죠. 내가 일일이 다 안 만들어도 되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애가 지금 미리 캠퍼스예요. 망고보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망고보드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망고보드는 지금 유료로 하지 않으시면 워터마크 새겨지고 막 이래요. 망고보드라는 단어가. 근데 미리 캠퍼스는 워터마크 없이 100%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망고보드랑 거의 흡사해서 미리 캠퍼스를 가지고 저희가 썸네일이라든지 블로그 스킨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또 블로그 스캔을 만들자니 미리 캠퍼스에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어서 꼬마 포토샵 같은 느낌인데요. 저희는 픽슬러라고 하는 예를 통해서 포토샵하고 거의 흡사한 전체 디자인 작업을 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HTML, CSS를 모르시면 블로그 안에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위젯 따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블로그 옆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광고 배너 같은 거 들어있는 거 보셨죠? 그런 게 위젯이에요. 근데 조금 더 크게 나가면 블로그 상단에 디자인하는 게 대부분 다 위젯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위젯 만드는 기능을 함께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픽슬러랑 미리 캠퍼스 한번 잠깐 어떤 아이인지 한번 잠깐 봐드릴게요. 자, 그럼 이곳에다가 픽슬러라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슬러라고 입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픽슬러가 검색이 돼서 나올 거고요. 얘를 클릭 한번 해봐 주시면 픽슬러 화면이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포토샵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여러 가지 단위로 나뉘어져 있는데 픽슬러 X는 사진을 쉽고 간편하게 꾸밀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편집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픽슬러 E는 에디터로 거의 포토샵하고 비슷하게 사진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진을 눕기 딴다 그러죠. 배경을 버리고 인물만 취해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배경을 버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리무브 비주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해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아주 깔끔하게 배경을 잘 버리는 기능이 있으니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요. 만약에 유료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여기 서비스 가격 한번 보시면 되겠죠. 유료 사용하시면 다양한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무료로 작업하는 과정만 함께 설명드려 볼 거예요. 저는 픽슬러 2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의 화면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편집했던 화면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그림이 있다 하면 여기 소스 라이브러리 검색이라는 거 누르셔서 이곳에서 검색해서 선택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들어오는 작업을 처리하실 수 있게 되겠죠. 왼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포토샵의 도구랑 거의 흡사해요. 여기는 각종 툴들이 있고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이 편집하는 화면이겠죠. 자, 앞으로 이런 편집하는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겁니다. 저희는 포토샵도 배우고 포토샵하고 비슷한 픽슬러도 배우고 여러분이 배우시면서 무엇이 가장 편한지 여러분이 사용하시기 편한 걸로 주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서 저는 그 특징들에 알맞는 기능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미리 캠퍼스라고 하는 거 선택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미리 캠퍼스가 검색이 됐죠? 미리 캠퍼스는 정말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작업하기에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캠퍼스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미리 캠퍼스라고 하는 곳이고요. 저는 이미 로그인은 되어 있고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설치할 필요도 없고요. 그럼 제가 템플릿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의 템플릿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얘를 바로 사용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글씨만 제가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죠. 정말 쉽겠죠. 아무튼 이 미리 캠퍼스는 어떻게 쓰는 건지 함께 배우시게 될 겁니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을 총 3개를 고를 생각이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댓글로 협약해서 이런 블로그처럼 만들고 싶어요 하는 디자인 3개를 골라서 내 블로그가 그 디자인처럼 되게끔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금 얘는 정확하게 블로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애고요. 얘는 프롤로그 형식이라고 아마 블로그 검색하시면서 이런 디자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요런 디자인을 많이 보셨을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블로그 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롤로그 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저랑 같이 하게 될 거니까요. 아무튼 얘는 전형적인 블로그 형태로요. 글을 쓰면 글이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노출이 되게끔 만드는 아이인 거죠. 그리고 얘는 프롤로그 형태로 들어가 보면 어머 이거 블로그의 홈페이지야?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래쪽에 보시면 자기네가 내세우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컨텐츠를 이렇게 한꺼번에 노출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이게 프롤로그 형식이랍니다. 시흥시 홈페이지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프롤로그 형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 서울주택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홈페이지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버튼들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실제로 얘네를 누르면 본인이 원하는 정보가 방문자에게 보이게끔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버튼이 이렇게 등장해 있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기술이 위젯이에요. 저희가 이 위젯을 HTML과 CSS를 통해서 만들 건데요. 뭐 엄청 어려울 것 같지만 그게 홈페이지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엄청 어려울 것 같지만 저희가 배우는 태그는 명령어는 딱 7개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걸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면 이런 버튼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시정 소식을 보고 싶다고 딱 누르면 시정 소식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로 정확하게 딱 이렇게 이동이 돼서 그때 올려놓은 컨텐츠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주택공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 프롤로그 형태로 만들었는데 첫 화면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제공하고 싶은 정보가 한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있는 얘네 모두를 위젯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위젯도 마찬가지로 HTML, CSS를 이용해서 만들게 돼요. 얘도 각각의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이시죠? 이런 디자인 전반적인 것들은 함께 배워 나가면서 하실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이렇게 컨텐츠 하나를 만들 때도 이런 썸네일 자체를 보이시나요? 디자인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 썸네일 미리 캠퍼스에서 만들면 좀 수월할 것 같죠? 예. 미리 캠퍼스에 만들어서 글 쓸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과정을 함께 강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디자인이 끝날 때는 자기 블로그가 하나가 딱 만들어져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천천히 잘 따라오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잘 안 되시거나 그러시면 아래쪽에 댓글에 문의 달아 놓으시면 제가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큰 걱정하시지 마시고 저 따라서 잘 오시면 끝날 때에는 간단하게 내 블로그의 디자인이 변해져 있을 거예요. 이전보다는 훨씬 좋게. 그리고 만약에 의욕이 넘치신다 그러면 앞으로 3개월이니까요. 1일 1포스팅 이래서 100개의 포스팅을 한번 올릴 수 있으면 뭔가 변화가 조금씩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 즐겁게 강의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